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 사이에 마치 침묵처럼 자리한 매우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데 왜 아내는 점점 나를 피하는 걸까? 왜 아내는 잠자리를 의무처럼 받아들이는 걸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해왔던 행동들이 사실은 아내에게 고통이 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숨 막히게 서두르는 행동, 강하게 자극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가장 위험한 착각, 빠르게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는 남성 중심의 오해.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아내의 몸과 마음에 긴장과 두려움의 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부의 침실 생활은 점점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의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부부 상담을 통해 발견한 하나의 결정적인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비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성적 허락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깊고 진한 행복과 쾌감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 부부의 관계를 과학적, 심리적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나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읽는 남편이 되겠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이 대한민국 수많은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닫혀있던 아내의 감각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편 10명 중 9명은 여성의 몸에 있는 진짜 민감한 쾌감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엉뚱한 곳만 세고 빠르게 자극하며 왜 아내가 흥분하지 않는지 억울해하고 의아해할 뿐입니다. 제 상담실을 찾았던 63세 여성 김영숙 씨의 사례를 보면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성관계가 단 한 번도 즐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늘 두렵고 아팠습니다. 영숙 씨의 남편 박철수 씨는 남성으로서의 강박 때문에 항상 너무 강하고 너무 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아내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거칠게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강한 자극은 쾌락신경이 아니라 통증 수용체를 먼저 활성화합니다. 아내는 아픔 때문에 온몸이 굳어버리는데 남편은 그것을 아내가 흥분해서 몸이 떨리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강한 압력은 뇌의 공포 중추인 편도체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즉각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코르티솔은 심리적 안정과 친밀감을 담당하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남편은 사랑을 주려 했지만 아내의 뇌는 그것을 공격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영숙 씨가 용기를 내어 여보 아파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원래 여자는 처음엔 다 그래 참아야 해 라며 그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내의 고통을 자신의 성적 성취를 위한 당연한 희생으로 여기는 가장 이기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와 폭력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박철수 씨는 남자가 성관계에서 힘이 없고 약하면 되겠습니까? 남자는 강해야죠 라고 말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과 폭력을 동일시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적의 요새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고 부드럽게 가꾸어야 할 아름답고 섬세한 정원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정원에 갑자기 포크레인을 몰고 들어가 땅을 마구 파헤친다면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여성의 성기도 정확히 같습니다. 충분한 예열과 섬세함 없이 오직 강한 자극만 가하면 그 안에는 쾌감이 아니라 고통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뇌에 각인되어 침실을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의무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핵심은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절정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주변을 얼마나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다루느냐, 그것이 모든 쾌감의 핵심입니다. 이제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가슴 부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의 가슴을 떠올릴 때 오직 유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에만 집착해 강하게 빨거나 심지어 깨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유두만 과도하게 자극하면 쾌감이 아니라 통증만 유발됩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성감대가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과 존중을 확인하고 가장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 분비의 중심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성은 가슴을 통해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깊은 감정을 느낍니다. 진짜 비밀은 유두가 아니라 그 주변에 넓은 범위에 걸쳐 존재합니다. 유두를 감싸고 있는 짙은 색의 유륜 전체, 가슴과 몸통이 맞닿는 부드러운 아랫선, 그리고 쇄골에서부터 이어지는 완만한 윗선까지. 이 모든 영역은 유두 자체보다 훨씬 더 은은하고 부드러운 쾌감을 전달하는 숨겨진 구간입니다. 이 부위를 따뜻한 입술과 혀의 넓은 면으로 조심스럽게 감싸며 애정 어린 접촉을 할 때 여성은 비로소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접촉은 뇌와 복부, 미주신경과 벤트럴 미주계를 안정시켜 아내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 남자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제 더 깊은 영역인 여성의 성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클리토리스, 즉 음액의 겉으로 보이는 작은 부분만 몇 번 자극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큰 착각입니다. 여성의 클리토리스는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음액각과 크루라 구조가 골반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중심점이 아니라 그 주변 부드럽고 말랑한 질 입구 주변까지 이어지는 이 넓은 접촉 영역이 바로 여성이 가장 깊고 강한 쾌감을 느끼는 진짜 핵심 지대입니다. 음핵의 중심부는 직접적인 자극에 오히려 예민하여 통증을 느끼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곳을 손가락 끝으로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는 행위는 가장 섬세한 꽃본꼬리를 거칠게 문지르거나 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리고 부드러운 자극에 반응하는 시촉각 섬유를 활용해 넓은 면적을 통해 깊고 은은한 쾌감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성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황홀감으로 이끌 수 있는 5단계의 성적 접근법을 천천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정원 입구에서 노크하기, 입술 키스입니다. 처음부터 목표 지점, 즉 음액으로 곧바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먼저 대음순 바깥쪽 허벅지와 맞닿는 부드러운 부위부터 따뜻한 입술로 가볍게 키스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혀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입술만 사용하십시오. 마치 나비가 꽃에 살짝 내려앉듯 가볍게 소리를 내며 나는 당신을 소중히 대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최소 3분에서 5분의 시간은 아내의 긴장을 푸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정원 주변을 산책하기, 혀의 측면을 활용합니다. 이제 혀를 사용할 차례지만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혀를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 옆면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음순과 소음순의 경계, 그리고 질 입구 주변을 아주 천천히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쓸어내리듯 자극합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깃털이 스치듯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아내가 어느 부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차분히 관찰하십시오. 숨이 조금 빨라지는 지점, 허리가 미세하게 반응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예민한 부위입니다. 이 과정은 감각의 민감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세 번째 단계, 꽃봉고리 주변 맴돌기, 혀끝의 리듬입니다. 이제 음액 주변으로 접근하지만 중심부를 직접 자극하지는 마십시오. 음액의 왼쪽과 오른쪽 측면, 그리고 윗부분을 혀끝으로 아주 가볍고 리듬감 있게 자극합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듯 짧고 경쾌하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은은한 쾌감으로 몸을 서서히 달아오르게 하는 단계입니다. 최소 5분에서 7분 이상 이 단계에 머무르며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이 시간은 뇌가 충분한 도파민을 분비해 흥분의 파동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결정적인 구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 따뜻한 숨결과 흡입의 압력, 그리고 감각의 공명입니다. 아내의 몸이 충분히 반응했다면 새로운 차원의 자극을 더합니다. 혀로 부드럽게 자극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 부위에 따뜻한 숨결을 천천히 불어넣어 보십시오. 이어서 입술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듯 흡입합니다. 혀의 촉감, 숨결의 온기, 입술의 압력이 동시에 전달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감각이 형성됩니다.
혀, 숨결, 입술의 압력을 불규칙하게 교차 사용해 예측 불가능성을 주십시오. 이는 아내의 뇌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쾌감의 경로를 확장시킵니다. 5번째 단계, 쾌감의 파도를 기다리는 멈춤과 여유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 모든 자극을 잠시 멈추십시오. 혀와 입술을 완전히 떼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속삭여 주십시오. 사랑해.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이 짧은 멈춤의 시간은 아내의 몸이 더 크고 더 강렬한 쾌감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약 10초에서 최소 15초 정도 충분히 기다린 뒤 다시 2번째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깊고 강력한 오르가슴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효과를 10배로 높여주는 3가지 핵심 비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의 역할입니다. 입과 손이 만들어내는 3중 자극, 즉 분산 자극의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아래쪽을 섬세하게 탐색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유륜 주변과 아랫선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십시오.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랫배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전달되는 부드러운 자극은 아내의 쾌감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이때 아내의 뇌는 온몸이 사랑받고 있다 라고 인식하며 옥시토신을 강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둘째, 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신음은 쾌감의 지도이며 숨소리의 변화, 허리의 미세한 움직임, 여러분의 머리를 감싸쥔 손에 들어가는 힘의 차이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신음을 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던 동작을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내가 가장 선호하는 자극입니다. 다음에는 그 지점을 더 오래,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 됩니다. 신음에 대한 세심한 경청은 최고의 소통이자 가장 확실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셋째, 폭포수 마무리 기술입니다. 여운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아내가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음액 주변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동시에 손바닥으로 아내의 아랫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때 아내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쾌감의 여운을 길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적 절정이 지난 후에도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는 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갑작스럽게 멈추거나 떨어지면 여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허전함만 남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과정이 친밀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자세한 기술을 알고 있더라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아내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결은 사랑의 가장 기본입니다. 반드시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하십시오. 입냄새나 땀냄새는 아내의 모든 흥분을 한순간에 식게 만듭니다. 손톱 역시 짧고 매끄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손톱은 아내의 예민한 피부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반드시 아내를 만족시켜야 내 자존심이 산다 라는 강박은 오히려 아내를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대신 오늘은 아내의 몸을 천천히 느끼며 가장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자 라는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진심으로 즐길 때 더 깊고 황홀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는 뇌의 도파민 회로가 성취가 아닌 경험에 집중하도록 도와 강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쾌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대화 없는 애무는 소리 없는 외침과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 아내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관계 중에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가 좋아? 이 정도는 어때? 이러한 질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소통입니다. 압력이 괜찮아요? 아내의 작은 대답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여러분의 터치와 기술을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성은 단순히 기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진심과 존중, 마음가짐에 반응합니다.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제 상담실을 찾은 민노 씨와 소영 씨 부부 사례처럼 35년 결혼 생활 중 20년간 성관계 없이 지냈더라도 진심과 배려를 통해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라도 진심과 배려가 있다면 아내와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체력이 약한데 오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핵심이므로 체력이 약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나 기술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만족시켰을 때 그녀가 여러분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로서의 자신감과 활력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진짜 남자의 힘은 강하거나 빠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남자다움입니다. 부부관계 회복은 단순한 성적 만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 확인이 있을 때 노년은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미안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이 한마디의 진심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와 아내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반드시 변화는 가능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십시오.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에 있는 비아그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최고의 정력제는 아내를 향한 사랑, 배려, 존중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젊음과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아름답고 섬세한 정원입니다.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정원을 천천히 정성껏 산책해 보십시오. 함께 걷는 그 시간과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고 실제로 실천하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 또는 3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바꿀 더 깊은 이야기들이 계속 도착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